안녕하세요, 엔젤 여러분들. 자, 오늘은 코로나 검사, 우리 실습하려면 하기 전에 기관에서 다 코로나 검사 결과지를 요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은 저희가 뭐 그냥 선별진료소나 이런 데 가서 그냥 무료로 검사를 하고 제출을 하면 끝이었는데, 이제 그게 방법이 2월 3일부터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간단히 정리 좀 해드리려고 준비를 좀 했습니다. 일단 코로나19 검사가 2월 3일 날, 그러니까 1월 8일 이때부터 벌써 뭐 이렇게 운영을 하다가 2월 3일부터 그냥 다 전면적으로 이렇게 그 코로나 검사 어떤 정책이 변경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변경이 됐냐면 간단히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은 내가 검사를 받고 싶어요. 그냥 뭐 좀 몸이 안 좋아. 그러면 보건소에 있는 선별진료소, 그 다음에 뭐 의료기관에 있는 뭐 임시선별진료소 이런 데 가서 그냥 검사하면 됐어요. 무료로. 다 검사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미크론 변이가 되게 확산되고, 지금 뭐 몇몇 명이에요. 막 하여튼 오늘 기준을 제가 찾아보지를 못했는데 뭐 몇만 명 이상씩 계속 폭증하고 있다 보니 그런데 또 위중증 환자는 줄고 그래서 아마도 그 확산에 대응을 하고 또 효율적으로 아마 대응하고자 이것을 검사를 변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월 3일부터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의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이런 데서 하던 이제 코로나19 검사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 의료기관, 이를테면 뭐 로컬이죠. 무슨 병원 이런 데 가서도 이제 확대가 되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고위험군, 일반군 이렇게 나누어서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는 이제 그러니까 엔젤이 여러분들은 지금 뭐 간호사도 있을 거고 간호대학생도 있을 건데 이거는 이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제가 준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증상이 없다면 일반군이죠. 예, 일반군. 그래서 이제 그것을 좀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가기 전에 용어 정의를 좀 보면은 여러분이 이제 그 질병관리청 있죠. 거기 가면은 뭐 뉴스나 아니면 뭐 그 공지사항 이런 데 클릭해 보면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내용이 워낙 많다 보니 그걸 뭐 다 외울 필요도 없고 다 이해할 필요도 없고 그냥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확진 환자라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코로나 PCR 검사에서 감염이 확인된 사람을 말하는 거고 의사 환자는 뭐냐면 확진 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 증상이 나타난 사람을 의사 환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접촉자라고 함은 그러니까 확진자와 이제 접촉한 사람을 말하는데 이를테면 뭐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로 2미터 거리 이내에서 15분 이상 접촉한 경우 뭐 신체적인 접촉에 있는 경우 뭐 이런 것들도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접촉 환자 기준 이런 것들도 같이 알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알고 가야 될 것이 코로나19 주요 임상 증상을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제 열나는 것, 7도 5분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그 다음에 후각, 그러니까 냄새 맡는 거하고 이게 맛 못 느끼는 거, 폐렴 이런 것들이 코로나19 주요 임상 증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열이 난다거나 보통은 열날 때 이제 보통 우리가 코로나19 임상 증상이 있어서 그런 학생들은 우리 실습지에 가지 말고 일단 검사를 먼저 하라고 우리가 지침을 내렸거든요. 뭐 학교마다 다 다르겠지만 보통은 실습지에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이런 증상이 있다면 어, 실습 오지 말라고 해요. 그래서 일단 수강사님하고 담당 지도 교수님한테 보고를 하고 PCR 검사를 하고 거기서 음성이 나오면 이제 실습이 재개되는 그런 지침이 있거든요. 물론 기관마다 다르겠지만 보통의 의료기관이 그걸 요구하고 있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실습기관에 가지 말라는 거죠. 물론 학교마다 다른 정책이 있겠지만 대부분의 실습기관에서 예,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거 주요 증상. 근데 저희들도 학생들마다 조금 다른데 보통은 뭐 목이 쎄하다, 뭐 목이 좀 아프다,
뭐 이런 증상들을 보통은 호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도 실습기관에서 오지 마라. 그리고 검사를 먼저 하고 음성이면 이제 실습을 오라. 이제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뭐 기관마다 학교마다 뭐 다르겠지만 보통의 실습기관에서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증상이 있으면 오지 마라. 검사 먼저 해라. 검사 음성이면 실습하라. 이제 이렇게 요구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검사 방법이 바뀌었잖아요. 이를테면은 뒤에서 내가 설명을 드릴 테지만 그동안은 우리가 뭐예요? 원하면 PCR 검사 다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런 기준이 있는 사람만 PCR을 해준다는 거죠. 볼까요? 그러니까 만 60세 이상 고령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가져가면 보건소의 선별진료소나 또 뭐죠?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아니면 호흡기 전문 클리닉에서 검사를 해주겠다. 공짜로. 그 다음에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자. 이건 뭐예요? 소견에 따라 소견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병원 호흡기 전문 클리닉에 가서 저 지금 목도 아프고 콧물도 나고 기침도 나고 열도 나요. 여기서 이제 진찰을 받는 거죠. 그럼 의사가 그러면 검사를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이 소견서를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검사를 해주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뭐예요? 진료비가 발생을 하겠죠. 진료비 발생하고 보건소에 선별진료소 가면 그 PCR 검사는 무료로 해주겠다. 그러니까 급여를 해준다는 거죠. 자, 그러고 그 다음에 밀접 접촉자, 격리 해제 전 검사자, 해외 입국자 이런 사람들도 PCR 검사를 해주겠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요 증빙 서류는 밀접 접촉자 통보 문자, 뭐 이런 문자 같은 거, 격리 통지서, 그 다음에 해외 입국 후에 뭐 이런 검사들, 우리는 이거랑 상관은 없으니까요. 요거 우리 이거 요런 것들을 가지고 가면 해주겠다. 그 다음에 이제 감염 취약 시설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건 선제 검사거든요. 선제 검사 그냥 선제적으로 검사를 하겠다라는 건데 누구냐면 요양병원. 여기 고위험 시설이 뭐라고 돼 있어?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병원,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양로시설, 노인복지시설, 한방병원, 재활병원. 자, 여기 있는 사람들은 재직증명서나 사원증 갖다 주면은 그냥 PCR을 해줄 수 있는 우선순위 대상에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외국인 보호시설, 소년보호기관, 교정시설 입소자, 그리고 휴가복귀 장병, 군인들. 그 다음에 의료기관 입원 전 환자. 이런 사람들은 선제적으로 PCR 검사를 하고, 그러고 이제 입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여러분에 해당되면 안 되겠지만, 우리 신속 항원 검사, 바뀌었잖아, 검사 체제가. 그죠? 검사 체제가 그동안은 다 PCR을 해줬지만, 지금은 이제 신속 항원 검사를 가서 스크리닝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양성자가 나오면 이제 여기서 PCR을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뭐 집에서 또 양성인 자가키트 검사로 이런 거 검사 결과를 갖다 주는 거죠. 그러면 PCR을 해주겠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질병관리청에서 PCR 검사, 이제 PCR 검사를 아무나 안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PCR 검사를 아무나 안 해주겠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우선순위 대상자입니다. 이게 우선순위 대상자고 우선순위라고 해서 그냥 몸만 덜렁덜렁 가면 안 해준다는 거지. 이 증빙 서류를 지참해야 해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이거 우리 학생들도 여기에 좀 포함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를테면 실습기관에 우리가 실습 학생들이 있잖아요. 뭐 간호대학생도 있고 뭐 의대도 있고 뭐 임상병리과 다 물리치료과 이런 과들이 학생들은 다 환자하고 밀접 접촉 학생들이잖아요. 나는 우선순위 대상에 들어가야 되고 그 비용도 고려를 해봐줘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 정책이 딱 발표되고 나서 동계에 실습 나간 학생들이 있거든요. 당장 막 돈을 내야 되는 거죠. 뭐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를 막 내야 되는 거죠. 근데 실습을 한 번만 가냐? 이제 학기 시작되면 한 3번, 4번 가는데 갈 때마다 검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 물론 여러 가지 해결 방안이 있겠으나 기관에서는 당연히 PCR 검사를 원하는 기관이 있는데 학생들의 부담이 좀 너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음 저는 이거를 좀 국가에서 좀 고려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고 감히 좀 건의를 드려 봅니다. 정말 여기에 좀 우선순위 대상에 들어가서 그거를 고려를 해 줬으면 좋겠는 이제 이런 거를 좀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신속 항원 검사라는 거 이제 말이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없었잖아요. 그죠? 저희가 PCR 검사 다 아니, 없었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걸 하지 않았었잖아요. 우리 간호대학생들은 그죠? 근데 이제 신속 항원 검사를 이제 한다는 거죠, 먼저. 그래서 신속 항원 검사가 뭐냐면 간단히 말하면 그 PCR 검사는 뭡니까? 중합 효소 연쇄 반응. 뭐야 이거? 그러니까 바이러스의 어떤 유전자를 막 증폭시켜서 바이러스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검사가 PCR 검사고, 이제 뒤에 이제 유튜브 주소를 다 넣어놨거든요. 보시라고. 그게 이제 PCR이고 유전자를 증폭시켜서 보는 검사. 그 다음에 신속 항원 검사는 뭐냐면 그 코로나 바이러스 항원과 항체 이런 것들이 이제 반응하는 걸 보고 하는 검사예요, 이게. 근데 사실은 신속 항원 검사가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그런 결과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100% 믿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보통은 여기서 포지티브가 나오면 이제 이 바이러스가 있는 건 아닐까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서 그 다음에 PCR로 가는 거죠. 그래서 PCR에서 이제 포지티브 나오면 당신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되었다라고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속 항원 검사에서 포지티브 나왔다고 그래서 당신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됐어요라고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러나 방역 패스용이나 일단 스크리닝 검사용으로 신속 항원 검사를 이제 국가에서 이거는 무료로 실시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게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하고 자가 검사 키트가 있어요. 여러분은 기관마다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저희는 그러니까는 우리가 실습하는 기관에서는 자가 검사 키트는 허용하지 않고 있어요. 이건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선별진료소 가서 하는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 결과만 만약에 그 기관에서 신속 항원 검사로 이제 우리는 패스를 하겠다 하면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로 결과를 저희가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자가 검사 키트를 해서 그 결과를 실습기관에 내는 걸 권유하지 않고 또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를 하는 것을 권유합니다. 이거는 제가 권유하는 걸 떠나서 기관에서 그렇게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가서 신속 항원 검사를 하고 이거 뭐 검사하는 거는 다 같아요. 코에서 검차를 채취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신속 항원 검사는 15분에서 30분 내 검사 결과 확인이 가능해요. 그래서 거기 그래서 결과가 다 판정이 되고요. 뭐 이런 식으로 여기 보시면 C라 요거 하나만 나오면 음성, 양쪽이 다 나와야 양성이라고 여기 또 흐리게 이렇게 나와도 양성이라고 판정을 하고 만약에 여기 뒤에 나오면은 뭐죠? T에만 나오면은 요것도 무효, 요거는 무효라고 판정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양쪽에 다 줄이 나와야 이거는 뭐예요? 양성이고 여러분은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이렇게. 그치? 이렇게 나와야 실습을 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검사 결과를 받아서 제출을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그 진단 검사 원리 있잖아요. 요거 원리가 유튜브에 보니까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주소를 내가 넣어놨거든요. 여러분이 가서 보시면 요런 검사 원리에 관해서 잘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것 정도는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했던 얘기를 또 중복하는 그런 셈인데 보세요. 2022년 2월 3일 이전에는 실습하기 전에 실습기관에서 요청하는 기간에 이를테면 뭐 실습 나오기 전 뭐 48시간 이내 검사를 해라. 뭐 이런 기준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간에 맞추어서 여러분이 보건소 선별진료소나 임시선별진료소에 가서 PCR 검사를 해서 결과를 제출하면 끝이었어요. 그죠? 비용 무료고요. 그쵸? 이전에는 그렇게 해서 끝. 예, 비용은 무료. 그랬고, 그런데 이후에는 뭐예요? 뭐 원한다고 아무나 PCR 검사를 받을 수 없고 아래와 같은 사항에만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60세 이상 고령자, 접촉자나 이런 사람들, 감염 취약시설 아까 얘기했죠. 신속항원, 응급선별검사 양성자, 그 다음에 의료기관 내에서 소견에 따라서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보건소에서 할 수 있고 의료기관 선별진료소에서는 또 이런 해당하는 사람들이 할 수가 있는데 이 의료기관에서 하면은 진찰비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요거고 진찰비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병원마다 다르겠죠. 그러니까 비용이요. 예, 다르겠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관에서 신속 항원 검사 결과만 제출을 요구를 하면요. 월요일 날 실습 나가잖아요. 일요일 날 하셔야 돼요. 검사를. 예, 기관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더라고요. 저희는. 그래서 일요일 날 해가지고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를 해서 그 결과지를 제출하고 이때 비용은 무료예요. 예, 무료.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뭐 이를테면 뭐 PDF 종이를 제출해라 이제 그렇게 하는데 PDF로 만들어서 결과지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이건 뭐 학교마다 약간 다르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사실 학생들한테는 이게 뭐 코로나 바이러스 결과가 뭐 정확하다 정확하지 않다 이런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고 그냥 이제 실습 전에 우리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코로나 검사 결과를 어떤 기관에서는 신속 항원 검사, 왜냐하면 왜 이렇게 하냐면요, 여러분. 백신 접종을 했다는 기준 하에서요, 여러분. 보통은 저희 학교 학생들은 거의 3차가 완료가 되었거든요. 예. 그리고 이게 이제 백신 접종을 안 했다면 이렇게 안 하겠죠. 다 PCR 하라고 하겠죠. 근데 저희 학교 학생들은 거의 3차까지 완료를 하였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신속 항원 검사 결과만 요구하는 기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보건소나 호흡기 클리닉에서 전문 신속 항원 검사를 하고 그 결과지를 제출하고 그때는 비용은 무료이다. 그런데 기관에서 PCR 검사 결과를 요구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때는 보건소나 호흡기 클리닉에서 PCR 검사를 하는 거죠. 결과는 뭐예요? 결과는 6시간 이내 보통 나오는 걸로 돼 있는데 검사를 거기서 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데서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검체 이동 시간을 고려하면은 다음 날 보통 검사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결과를 저희 같은 경우는 문자로 받은 것을 캡처해서 그것을 이제 실습 기관에 제출을 하거든요. 실습 전에 물론 제출을 합니다. 근데 비용이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이거를 이제 PCR 검사에 해당하는 우선순위가 아니잖아. 우리는 그죠. 그러니까 일반인 거죠. 이를테면 비급여라는 거죠. 그래서 8만 원에서 10만 원이 비용이 들더라고요. 저희 이제 내일서부터 실습 나가는 학생들 다 PCR을 요구하는 학생들한테 제가 이제 물어봤거든요. 물어봤더니 기관마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한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이렇게 비용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뭐 이를테면 우리가 이제 그 호흡기 클리닉 가서 검사를 해도 마찬가지. 그죠? 우리는 뭐 무증상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가 드는 거죠. 사실 뭐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 안전을 위해서 아니면 환자의 안전, 보호자의 안전을 위해서 이 검사 결과를 제출하고 실습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왜냐면 우리가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검사거든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검사인데 우리 안전을 위해서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 보호자의 안전을 위해서 또 병원 의료기관의 직원을 위해서 뭐 전부 다 나에게 해당하는 모든 접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검사는 꼭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 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죠? 당연한 건데 저희가 이제 사실은
이런 것들이 고려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뭐 제가 참고로 이제 요거 우리 항원 검사 이런 것들 해놨고요. 선별진료소 임시선별 검사 소호흡기 전담 클리닉 요 클릭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가검사 키트 활용법 우리는 해당이 안 되지만 참고하시라고 주소를 전해놨습니다. 자, 이건 보시면 되겠고,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보호자 간병인 PCR 검사 비용을 낮춘다. 최대 10만 원인데 4천 원으로. 그러니까 건강보험 적용을 해서. 그래서 최초 1위는 입원자와 선별진료소 방문 시 무료다. 그래서 제가 아까 왜 말씀드렸잖아요. 중간 정도에. 그죠? 우리 병원에 실습 나가는, 그러니까 의료기관에 실습 나간다던가, 뭐 아까 왜 뭐죠? 우리 기관들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그 기관들 있잖아요. 그런데 실습을 나간다던가 그러면 다 PCR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PCR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방접종은 거의 3차까지 했지만 PCR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정말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환자와 직접적으로 이렇게 접촉하는 우리 실습하는 학생들 PCR 검사 비용도 이렇게 좀 고려를 해주시면 어떨까. 그래서 좀 건의를 드립니다. 실습을 또 한 번만 나가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마다 거의 검사 결과를 내라고 하거든요. 보통은 기관에서. 그래서 정말 이거를 갑자기 2월 3일부터 정책이 바뀌면서 우리 학생들도 되게 혼란이 많이 왔다고 그래요. 실제로 저한테도 연락이 많이 왔거든요. 비용이 너무 비싸요.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꼭 해야 돼요. 막 이런 의견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건의합니다. 우리 실습하는 학생들 병원에 나가서 아니면은 아까 왜 그 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실습하는 학생들은 좀 이런 검사 비용을 낮추는 방안을 좀 고려를 해주시면 어떨까 좀 건의를 합니다. 그런 대책을 좀 마련하고 정책을 좀 시행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사실 이런 아쉬운 생각도 많이 들어요. 진짜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비용들을 물론 뭐 학생 배우는 학생들이니까 그런 비용을 감수하고 안전을 확보받는 게 맞기는 하겠으나, 그러나 이전하고 너무 다르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검사 비용에 관한 것을, 우리 실습학생의 검사 비용에 관한 것을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누군가가 이걸 보신다면 예, 이 검사 비용을 좀 고려를 해주셔서 우리 학생들이 좀 더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환경에서 예, 실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우리 실습 학생들, 우리 의료기관이나 아니면은 이런 뭐죠? 우선 대상자와 접하는 학생들의 실습을 위해서 그런 학생들의 PCR 검사 비용 예, 좀 낮춰주기를 예,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여러분, 그 코로나19 예방만이 살 길입니다. 손 씻기 너무 중요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그 다음에 우리 이거 환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지켜서 또 실습을 무사히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온라인 실습과 대면 실습과의 어떤 경험의 무게는 굉장히 다르다고 저는 솔직히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안전한 환경에서 대면 실습, 현장 실습을 잘 마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하여튼 늘 실습 보내면 기도를 하죠. 정말 이 학생들이 모두 안전하기를 늘 기도를 한답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튼 실생활에서도 이런 프리벤션 하는 그런 것들을 남들보다 더욱 예, 지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실습을 할 수 있도록 안전한 실습이 되도록 그리고 만족스러운 실습이 되도록 성관천사는 기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게 학교마다 다르고 기관마다 다르겠지만 뭐 그래도 뭐 어떤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도 뭐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자료를 준비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에 대한 어떤 대책들이 좀 마련되어서 저의 울림이 좀 이렇게 퍼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자료를 준비해봤습니다. 자, 엔젤이 여러분들 예방만이 살 길이다. 여러분의 안전한 실습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